자,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느냐고 물으신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 깎일 방법은 없느냐 물으신다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를 보면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깎이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느냐 물어보신다면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일을 하게 되면 이 받게 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깎게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을 타는 시기는 본인의 이 태어난 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62세 이렇게 타다가 이게 19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국민연금을 타는 시점에서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이 국민연금을 깎게 됩니다. 최대 5년간 깎고요. 액수로는 최대 50%까지 감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뭐 국민연금을 100만 원 타는데요. 50%까지 감액이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5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5년간 최대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1969년생이라 그래서 65세부터 국민연금을 타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 본인은 70세나 돼서야 비로소 온전한 국민연금을 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어떨 경우에 과연 감액이 될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정말 쉽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저것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초과소득 월액이라는 걸 일단 구하게 돼 있습니다. 저거는 본인의 소득이요. 소득 월액에서 A값이라는 걸 뺍니다. A값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입니다. 이 평균 소득을 넘는 부분을 초과소득 월액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을 깎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소득 월액과 A값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우선 소득 월액은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우리가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소득은 안 보고 오로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A값은 이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올해의 경우 2023년의 경우엔 약 286만 원 정도입니다. 286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감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A값 286만 원의 기준은 매우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A값을 넘을 경우에 이 초과소득 월액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국민연금을 감액할까요? 이거는 법에 아주 명쾌하게 공식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다. 이 얘기는 이 본인의 이 소득에서 A값을 뺀 게 100만 원 미만이다. 지금 A값이 28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 소득이 386만 원이다. 딱 100만 원만 넘었다 할 경우에는 바로 이 초과소득 월액의 5%만 국민연금을 깎습니다. 즉 100만 원의 5%니까 5만 원이죠. 그래서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에서 5만 원을 빼고 그렇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소득이 늘어날수록 감액 액수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 초과소득 월액이 400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0만 원을 무조건 깎고요. 초과소득 월액에서 400만 원을 제한 다음에 거기에 25%를 깎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게 되는 나연금 씨의 경우입니다. 나 씨는 소득 월액 360만 원에서 A값 즉 286만 원을 뺀 74만 원이 초과소득 월액이 됩니다.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에 5%인 3만 7천 원이 감액되고요. 나연금 씨는 국민연금을 원래 받는 80만 원이 아닌 76만 3천 원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기 위해서는 저 소득 월액에 대해서 좀 자세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 월액은 다른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봅니다. 여러분들이 노후에 많이 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기타 소득, 연금소득 이런 건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오로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보는데요. 이 소득을 그냥 받는 소득을 전부 보지는 않고요. 이 경비는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이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이 필요경비를 다 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아마 노후에 대부분 받는 사업소득은 임대소득일 텐데요. 임대소득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경비를 적용해서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그 금액만을 가지고 이 초과소득 월액을 판단해서 국민연금을 깎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뭐 근로소득이 월 3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면 이 근로소득 공제에 감안하면 A값 286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만의 월급만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A값이 286만 원을 넘는 순간 그야말로 칼같이 국민연금 감액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의 자료인데요. 예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참고할 만합니다. 이 국민연금 삭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모 씨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한 344만 원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원래 국민연금을 59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약 5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이 커질수록 감액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65세 서모 씨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한 6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원래 145만 원 정도 노령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9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거의 5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야, 참 억울하죠. 그리고 약간 극단적인 사례긴 합니다만 63세 최모 씨의 경우에는 이 월소득이 굉장히 많네요. 3천만 원이 넘으니까 이 국민연금이 203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 삭감이 돼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실에서 수집한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 보면 굉장히 좀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정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깎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일해서 본인이 납부한 것들이거든요. 그걸 노후에 타는 건데 노후에 뭐 일을 하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불만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감액은 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감액을 한다 그래도 이 받는 액수의 50% 이상은 삭감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뭐 50%가 아니라 40%는 얼마든지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현행 법은 법입니다. 우리가 법이 있다면 따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노후에 이 국민연금 때문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뭐 임대소득 일부러 받지 말아야 되느냐? 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국민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현행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연기연금이라는 걸 신청을 하면 이 국민연금 삭감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라는 건 한마디로 연금을 받는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최장 5년까지 늦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 재테크 차원에선 굉장히 전문가들이 이 권하는 겁니다. 본인이 뭐 다른 소득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다 그러면 굳이 뭐 제 나이에 대해서 타지 말고 5년 정도 연기를 하면 이게 국민연금 받는 액수가 훨씬 늘어나거든요. 이게 1개월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 한 7.2%가량 연금이 증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령연금을 월 한 100만 원 정도 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이게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5년 늦게 탈 경우에 월 136만 원을 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5년 늦게 받아서 36만 원을 더 받는 건데 이게 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받는 액수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재테크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국민연금 감액을 막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왜 그렇죠? 이 국민연금 감액이라는 건 이 5년간만 감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5년간 연기연금을 해놓으면요. 감액되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늘어난 국민연금을 타게 되면 연금을 많이 타서도 좋고 또 일하는 것 때문에 감액되는 국민연금 감액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연기연금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바로 이 건강보험료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연금을 늦게 타는 것보단 되려 일찍 타려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연금은 뭐 건보료도 건보료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건강입니다. 본인이 과연 어느 정도 살 수 있을지 본인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이 연기연금을 신청할지 그래서 국민연금을 감액을 막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국민연금 감액제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